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체육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얼마 전에 서울 기록원이라는 곳이 개원을 했는데 기록이라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야 서울 기록원이 개원했다는 거에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기록원 과연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지 서울 기록원의 초대 원장이신 조영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YS입니다. 네. 뭐가? YS 영삼. 영삼. 네, 영삼이잖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조영삼 원장님이 서울 기록원의 초대 이제 원장님이 되신 건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록원이라는 것이 보니까 서울시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방에서 만든 곳은 두 군데고요. 국가기관도 국가기록원하고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 만든 거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기록원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건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자율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법률에 따라서 지방에도 이렇게 이제 광역시도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군데밖에 근데 왜 없죠? 안 만들어요? 그 이제 이게 의무화된 게 이제 2007년도인데요. 10년 넘었네요? 네네,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이게 이제 이 건물이나 이 조직을 만드는데 네. 비용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지 못하면 우리 못하겠다 지금 이러는 중이고요. 서울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이만큼 예산 사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은 시작을 했고 네. 경남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서울 기록원의 초대 원장이 되셨으니까 원래 기록 관련된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기록 관리 횟수로 치면 올해 한 20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기관 많이 돌아다녔죠. 기록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직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게 한 20년 전이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네, 공무원입니다. 그 정확하게 뭡니까, 그 이름이? 그게 이제 대부분 기관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기록연구사라고 부릅니다. 기록연구사를 따로 뽑아요? 네, 뽑습니다. 주로 뭐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기록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조그맣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학교에 있어요? 네, 대학에는 없고 네. 대학원에 한 20곳 정도. 기록 관리학? 예, 기록관리학 또는 기록정보학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한 20년 됐고 유사 학문 분야가에서 오히려 그동안 시작을 해오던 일들을 좀 세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헌정보학 이런 유사 학문 데에서. 분야가 가장 유사한 분야가 문헌정보학 또는 역사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야, 기록 관리도 학문으로 발전됐다는 게 네, 신기하네.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일찍부터 학문으로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고. 그 좀 개념이 안 잡히는데 네. 그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조금 알아듣기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록 관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보존. 네.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훼손되는 걸 복원하고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록 관리학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좀 더 큰 개념으로 내용을 조금 통제한다 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이냐. 남겨진 기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을 관리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그거를 결국은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기본적으로 활용성이 없으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기록은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기록은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금 나중에 공개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 기록관리법에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정보든 예, 어떤 기록이든. 그렇죠. 이제 반드시 공개는 아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비공개로 조금 연장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죠. 네. 대체로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가 그 시간이 좀 길을 것 같고 그냥 생각에 대통령 기록은 아예 일반적인 비공개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라고 하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비공개하겠다 그러면 네. 보통 비공개하면은 뭐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국민이 이렇게 정보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뭐 네. 여러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비공개고,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누구로 저기 뭐랄까 아예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봉인하는 조치예요. 공인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30년. 그래서 보통 한 인사 기록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익적이 뭐랄까 대통령하고의 특수 관계가 있는 분들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한 30년. 그리고 나머지는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나머지 기록은 15년. 15년 이상을 넘지는 못하고 15년 아래로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비밀로 할 거를 보관하는 네. 그 정신은 뭐예요? 그게 이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데. 아, 이건 못 알아듣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기록이 만들어지고 관리돼야 되는데 기록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록을 만들지 않거나 없애버리니까 네. 너희들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재임 중에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록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이 끝나면 그 청와대는 이렇게 사실상 폐지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록은 남고 본인이 이게 이게 공무원이 아니게 되면 아무게 되면 또 폐지 기간이게 되면 이거를 누가 보호해 줄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없앨 기록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손댈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왜곡할 수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만들지 않을 수만 있고. 그래서 야 그러면 보호해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보호해 줄 테니까 기록을 만들고 보존되게 하자. 그런 취지. 알 권리를 위해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알 권리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이렇게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나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분단 국가고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기록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거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시점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참여정부 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 관리 이거는 일찍부터 보안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정보 공개법 이거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생긴 겁니다. 그 제도가. 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뭐 요청하면 그 공공기관은 그걸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 관련 법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이제 정보 공개법입니다. 거기 YS 정부부터 시작이 됐고. 네, 96년에 생겼으니까요. 네, 네. 시행은 98년 1월부터 했어요. 96년에 생겼죠. 네. 우리 그 조영삼 원장님은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기록 전문 요원으로 일을 하셨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록연구사로.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관련된 문서 같은 거를 다 책임지신 겁니까? 아니 제가 혼자 다 하지는 않았고, 네. 저희 이제 기록관리실이라고 하는 비서관실이 그 부서가 있었고, 그 부서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기록관리학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 포함해 3명 있었고요. 각각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럼 그거 다 보셨겠네요. 내밀한 부분까지. 내밀한 부분은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네. 저한테 관련된 영역만 받고 그 내밀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 건 상당 본 거고, 부분 많이 본 건 본 거고 안 본 건 안 본 거고 뭐 그렇죠.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생산된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는 거를 네. 친한 사람한테 살짝 얘기해 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은 저는 없다고 해야지 강효상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니 없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입이 막 다른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 나 혼자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네.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지금 보안에 심각한 문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좀 제가 해야 되는 것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고요.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저는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술 먹고요? 아니 그러니까 술 먹고 얘기한 것도 해야 될 수 있는 것만. 해야 될 수 있는 것만. 그거는 뭐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그 판단이 술 드시고도 됩니까 그게? 그럼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저 일종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된. 그거 법률도 잘하셔야겠네. 그렇죠. 제가 저기 어줍잖게도 제가 학위를 대통령 기록 제도 연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박사입니까? 네, 근데 박사죠. 그럼 박사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 못 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 하기로 합니까? 그럼 석사는 어디 갑니까? 아니 이제 저기 제가 전문직 어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직 어공에 이렇게 자격이 이렇게. 어쩌다 공무원 됐다. 네. 지금 석사분들이 청취자가 지금 6만 명이 넘어요. 최욱 씨는 학사고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정 씨는 학사 경고고요. 아니, 학사 공부는 저도 대학 때 바로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집 원장님은 참여정부 시절에 네.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네.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아주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니 지금 뭐 당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저는 불이익 정도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애교 수준이더라고요. 네, 애교 그거 좀 수준이.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인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니 뭐 2008년도에 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예. 퇴임 이후에. 네, 퇴임 이후에 MB 정부 봉화마을로 뭐 네. 대통령 기록을 네. 가져갔다느니 난리 뭐 온라인으로 났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네. 뭐 그걸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 사안을 좀 약간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문제였어요? 이지원인가 하는 네, 이지원 시스템이었죠. 이제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그걸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트라넷 같은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 건데 참여정부에는 그런 업무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이지원이라고 불렀어요.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서가신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 이후에도 그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기록을 직접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네. 보고 활용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열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지진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가신 대통령 퇴임이 이제 2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07년 7월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퇴임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이제 접근 활용하는 체계가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퇴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자기록의 사본, 그러니까 이지원의 복제본이라고 하는 사본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져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록관리 제도, 그러니까 공공기록제도나 대통령 기록제도에는 사본을 어떻게 하는 것을 유출이라고 그렇게 하진 않고 종이 기록의 원본으로 유일한 원본. 그리고 이제 전자기록에서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기록은 진본이라고 불러요. 복사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본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국가기록원 이관을 하면은 그것은 유출이라고 보지 않아요. 유출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제 그걸 유출이냐 마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관계했던 비서관하고 행정관 10명을 고발했죠. 10명을 고발했는데 그게 이제 수사가 한참 검사 이제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서거하시는 바람에 불기소 처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붙어가지고 그게 공식적으로 완전히 뭐 결론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재판이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저는 이제 기록계에서는 그거는 사본에 대한 그런 것들은 처벌을 받을 그런 것은 아니다. 기록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열람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서비스를 열람의 범주로 넣어요. 그러니까 열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기록 정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을 기록 정보 서비스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눈으로 본다. 이것만 이렇게 협소하게 열람이란 단어를 그렇죠. 예,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기록관리학의 이제 뭐 취지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런 걸로 볼 때는 그거는 사본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논란의 쟁점이었던 건 그건 것 같은데 제가 뭐 좀 먼 기억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본을 가져갔는데 사본을 가져간 게 진본 가져간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어차피 디지털 정보기 때문에 네. 사본 가져가면 똑같은 거지라는 이제 비판 아마 저쪽에서 했었던 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이 있고 그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기록물 열람에 대해서 뭐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자의 입장으로 이제 학계로 보는 거고 네. 사본을 가져간 것은 법률상 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사본을 어떻게 하면 뭐 유출이나 폐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기록 제도는
가장 큰 고객이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록 제도를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아주 그 뭐랄까 최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사본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열람권 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고 수준의 열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사본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그걸 처벌하고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혹시 거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기록물 열람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은 못 봅니다. 그 전직 보호 대상 기록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는 못 보도록. 전직 대통령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못 보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그 황교안 대행 때 대통령 대행 했을 때 네. 그때 그 세월호 관련한 거 네. 대통령 뭐 기록물 지정해 가지고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네. 그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그렇지. 이거 말 많았거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차원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을 지정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권한 대행은 이렇게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게 이제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법적 행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전에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것이고 기록학계의 대부분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얘기됩니까? 판단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훈장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왜 받으셨는지.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 지정기록 이제 저 대통령 유출 논란이 한참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정부 바뀐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청와대에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직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낙하산 가셨군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가 대기 발령 한 100일 정도 있다가 뭐 교육부로 가라고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죠 그때는. 그만뒀어야죠. 그거 참 거.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때는 늘공이었어요. 어떻게 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먹고 살아야. 알았어. 네, 교육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교육부로 갔는데 그때 대통령 유출 논란이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를 공격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당시에 여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하고 신문사에 투고를 했죠. 현직을 걸고. 네, 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 이름을 딱 걸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기록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제도인데 이걸 제도를 없앤다든지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하여튼 현직을 걸고 컬럼을 썼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불편했던지 처음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한 10월 달 이렇게 돼서 다른 데로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데가 어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과비 산하에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로 이제 강제 전보됐죠. 전보돼서 거기에서 이제 기록 관리라고 하는 제 전문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고 과천과학관에 관람 오는 사람들의 이제 민원 이런 업무를 했죠. 혹시 급여가 깎였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그 정해진 거니까. 이제 민원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차장에 소형차 주차비 얼마, 중형차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모는 차가 쏘나타인데 보통 우리 쏘나타는 중형차라고 부르는데 주차료를 중형차 요금을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민원. 저는 그런데 25인승 이하는 소형차로 봅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는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에 대한 비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전문성이 없다는 거. 그렇죠.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 일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다음 해에 이제 그만뒀습니까? 네, 학교로 대학으로 갔죠. 나가라고 그런 거야 아니면 나가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제 모신 은사님이 이런 이제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정년틀에 이런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는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를 여기서 도저히 쉬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비정년 트랙은 이제 연봉이 확 깎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연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죠. 아하. 그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안 왔나 보네요. 이 정부에서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저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기록원 원장 갔잖아. 아니, 요거는 이제 최근에 되셨겠지. 아니 근데 제가 13년부터 서울시에서 일했어요. 아. 서울시에서 일하고 이제 본청에 정보공개정책과라고 하는 곳. 네. 기록이나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진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서울기록원 준비를 쭉 제가 해와서 되셨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제가 받은 불이익이랑은 딱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귀여운 수준이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많고 심했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기록원 초대 원장님이 되셨는데요. 서울기록원까지 오는 길이 너무 힘들다. 네, 힘들었습니다. 아, 말씀을 굉장히 늘려서 하는 스타일이셔서 서울기록원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그러면 지었다는 거네요. 예, 조직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건물을 어디에 있어요, 이거? 불광동 옆에 옛날에 국립보건원 자리, 예. 식약처 있고 국립보건 있는 그 자리에 서울혁신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혁신파크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넓은가 봐. 거기 여러 개가 들어갔어. 아, 그렇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그걸 아주 굉장히 잘 활용하시네. 여기 그 기록은 그러면 디지털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종이로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록, 종이 기록은 물론이고 전자화돼 있는 기록, 또는 전자로 생산된 기록을 다 이제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그 서울시가 예를 들면 뭐 한 달 혹은 뭐 한 주 얼마나 많은 양의 문서를 생산합니까 혹시? 그게 이제 서울시가 1년에 생산하는 전자문서가 약 800만 건 정도 돼요. 800만 건. 네. 와. 그게 800만 페이지는 아닌 거죠? 800만 건이면 건 중에서는 그게 건이 뭐 2, 30쪽짜리 훨씬 넘어가는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한 장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네. 800만 건. 그거 어떻게 분류해요, 그거를? 기록 정보학 차원에서는 분류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분류한 큰 일인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가 있고 일이 있고 이 일에 묶음이 있는데 그거를 단위 과제라고 했죠. 어려운 표현인데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아래에 이제 기록에 이제 건들을 쭉 이렇게 줄 세워서 넣는 거죠. 와. 그거는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조직이 꽤 크겠네요, 그러면.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의 조직은 지금 과가 3개 있고 네. 일하는 분들은 지금 뭐 시설 관리하는 그 외부 용역 빼고 23분 이렇게 있는 거죠. 대체로 요즘 문서들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록이 있는데 시민들의 기록은 이렇게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게 꼭 전자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종이가 조금 있고 전통적으로 종이로 생산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면적인 전자 기록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야, 거기도 그러면 그 문서 보관실 뭐 이런 데 가면 보안이라든지 뭐 시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겠네요. 시설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거죠. 그 여기에는 그러면 시장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시장의 메모는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해야 될 있습니까?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시장이 이건 하지 마, 야 부끄럽게 이걸 왜 해? 이런 의사를 밝히면 안 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는 기록으로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장님이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지 제가 설득을 하는 것이지 뭐 그거는 대단히 그 사사로운 메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메모는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 시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메모는 최근에 이제 서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메모도 그게 이제 보통 회의나 어떤 큰 행사에서 이제 메모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무 과정에서 메모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직무 과정에서 메모한 거를 기록 담당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그 행사를 배석을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를 그냥 뜨시거든요. 그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이제 끝에 이제 그걸 다 모읍니다. 모으는 이제 메모도 뜯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메모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간직하고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두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기록이 된다는 걸 알고 메모를 하는 그럼요, 겁니까? 당연하죠. 네.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항상 기록으로 남긴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시는 거기 그러면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회의 때 내가 메모한 걸 한번 좀 볼까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직 대통령이 기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보도록 하는 조건을 갖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메모가 있어요. 그럼 기록관이 딱 보고 이렇게 뭐 핸드폰 사진 찍어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다시 그 타이핑을 칩니까? 그걸? 메모 그 자체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자체 가져가고요. 그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 원본이 나온 게 아니라 메모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네.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이로 보존하고 활용은 디지털화, 전자화 시켜가지고. 그거 찍는군요. 그렇죠. 이제 스캔 데이터를 만듭니다. 스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검색하려면 그 키워드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제목,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류하는 것 안에 그래서 일종의 검색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기록 관리학 하는 데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록 관리학. 힘들겠다.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한 노가다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업무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이 메모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통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때 예를 들어 뭐 시장이 회의 관련한 메모를 딱 합니다. 네. 근데 맨 뒤에 그냥 오늘 점심은 청국장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기록된다는 게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 그 청국장 부분은 좀 빼줘라. 네. 이렇게 그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있죠. 그럼 빼줍니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빼줘요? 그렇죠. 빼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개인적일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업무 수첩 안에 그걸 메모를 했다면 그 자체도 업무 수첩 안에 이런 얘기도 적었구나. 당시 시장이 이런 행동을 언행을 했구나. 그러니까 공적인 행위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가급적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빼달라면 빼준다. 그렇죠. 그거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이제 기록관리 보험제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문자로 네. 단체 문자 같은 거를 업무 지시를 내려요. 네. 이거 기록합니까? 예, 그게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텔레그램, 카톡, 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SNS 이런 건데 지금은 공감대가 된 거는 어떤 정도까지로 공감대가 됐냐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뭐 이런 트위치나 이런 것들 SNS는 남긴 자 이렇게 공감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SNS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 관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논쟁이 조금 돼 있는데 그래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큰 숙제예요. 남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민들이 댓글을 단 거는 근데 개인이거든요. 이름도 적고.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이 공공 기록을 이렇게 모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도는 그 댓글 단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 활용해야 되냐고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은 가능하지만 활용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조금 이렇게 정비가 그러니까 공공 기록으로 남겨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대충 그런 정도.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군요. 아직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그런 것을 강력히 좀 주장하고 있는 편이죠. 더욱이 시장님이 포함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하여튼 뭐 여러 기록들을 아마 20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보아하셨을 텐데 여러 기록물들 가운데 정말 이건 참 기억에 남는다. 뭐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기록은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아니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가장 인상적인 건 메모를 쭉 남겼던 이제 서가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기록이고요. 서울시로 따지면은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예를 들면은 뭐 강남 개발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올림픽 라든지 서울올림픽 아니면 이제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참사와 관련된 대로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 완벽하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 남아 있지는 않아서 지금 그거는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하고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구술을 듣는다든지 언론사 시민 기록한테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가지고 있는 혹시 자료인가? 공공 기록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줄과 날줄을 엮을 수 있는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필요하고요. 서울기록원이 출범한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좀 민감한 걸로는 애니메이션 센터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석이라고 하는데 국토통일이라고 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남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집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안산 분향소에 해체하면서 그때 이제 기록들 남는 기록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월권은 아닙니까? 월권은 아니고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걸 텐데 아무튼 국가에서 조금 뭐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것 같아서 서울시가 유가족하고 협의해서 유가족이 요청을 받은 거죠 사실은. 서울시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면 과거의 그런 기록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겠군요. 지방에 있는 기록원이 없는 곳에서는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서 30%도 안 되는 것밖에 디지털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디지털로 돼 있지 않는 기록은 거의 못 보지 뭐. 네,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못 봐. 가서 봐는 것은 뭐 이렇게 어려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활용을 좀 많이 하나요? 활용되는 기록 중에서는 이 일반적인 기록 활용하는 것은 정보 공개나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있지만 보통 서울기록원이 가지고 있을 만한 옛날 기록들은 활용은 대부분 이제 지적 관련, 재산권 관련 기록들 네. 이런 쪽으로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기록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 건조하잖아요. 네. 재밌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뭐 서울기록원에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잘 시민들이 보기 쉽게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한. 시민들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나 보군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 자체는 있는데 기록을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종이 기록을 디지털로화해서 바꿔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누가 들어가서 네. 막 검색을 하면 그 검색된 것들이 쭉쭉 나옵니까? 그렇게 나와야 지금? 이제 정상인데 네. 그런 기록이 지금은 많지 않은 상태고. 근데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계속. 그렇죠. 네. 오 재밌겠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여기 서울기록원을 방문해서 뭐 즐길 만한 거리는 없죠? 서울 시민들이.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조그맣지만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람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과 관련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큰 재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큰 재미.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아니 그건 원래 지금 시민들이 오세요. 네. 오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오는. 좀 아무리 조금 어차피 뭐랄까 벽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은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기록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제 갖추는 그런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무상급식 네.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시민들한테 공개된 게 좀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흥행 성공할 텐데요. 그게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이 이제 저희가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있을 걸로 당연히 이제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당장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절차, 행정적 형식을 받으면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다 공개가 될 걸로. 아니면 시민들한테 네. 이 지적도 같은 거 이렇게 잘 공개해 갖고 네. 주인 없는 땅 잘 찾으면 네. 뭐 땅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그 친일파 재산 같은 거 잘 찾으면 네. 이거 뭐 3분의 1은 시민한테 드립니다. 이러면 엄청 많이 와서 아니 그건 우리가 재고난이 아니니까 저희는 기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긴 하고 네. 방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행동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이거 월권이지.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이게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그런 국가기록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열람하는 신청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세요. 대전 국가기록원 본원
가면 열람실에 그분들 계세요. 상주하고 계세요. 아, 그 쥐농당 그러니까 찾으려고? 예. 기록도에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국가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세요. 아, 땅? 네. 진짜로? 네.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은 역사가 깊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상 찾기, 뿌리 찾기 이런 걸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 땅을 필요. 찾는. 땅 찾기로 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네. 재밌네. 90%가 그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뭐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여러 역사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웠으니까 우리 혹시 원장님께서 오늘 방송 나오면서 요 얘기는 꼭 좀 들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까먹은 거 있으시면 지금 시간 좀 드릴까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 이런 것과 같은 문화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기억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기억을 미래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과거의 기록을 지금 이렇게 펼쳐놓는 일을 하고 그런 건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벽이 있어요. 벽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서울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응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 댓글. 댓글도 다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좋아요. 것들 있으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뭐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시의 기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서울기록원 초대 원장이죠. 조영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